퇴근 후 오늘도 채팅 어플을 켜고 쪽지를 보냈어요. 반가워요. 나이 차이 관계없이 가끔 얘기하고 안고 싶을 때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힘도 세고 유머러스한 동생이에요. 답장 꼭 주세요. 진심입니다. 날씨도 시원하고 참 좋은데 이럴 땐 한 번쯤 멋진 남자와 일탈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담 없이 만나기 딱 좋은 남자예요. 연락 주세요. 그러다 달빛맘오심님이 친구 수락을 해주었어요. 달빛맘님, 안녕하세요. 늦었는데 안 주무시고 계셨네요. 잠이 안 오네요. 원래 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나이라서요. 저도 요즘 괜히 생각 많아지고 말 상대가 그리운 요즘이에요. 잠깐일 거라 생각했던 대화는 의외로 길게 이어졌어요. 그녀는 이름이 지연이라고 했고 이혼 후 성인의 가까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하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 요즘 빠진 드라마 얘기, 좋아하는 음식까지 줄줄 흘러나왔어요. 근데 경태 씨는 몇 살이에요? 혹시 저보다 어리신 건 아니겠죠? 31살이에요. 저보다 15살이나 어리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데요? 말투나 분위기가요. 지연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그 뒤로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실 이렇게 어린 남자랑 말 섞는 게 좀 어색했는데 경태 씨는 왠지 편하네요. 저도요. 누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요. 친구요? 그럼 친구처럼 반말로 해볼까요? 진짜요. 누나가 먼저 해봐요. 그 순간 채팅창이 환해졌어요. 장난 섞인 말투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푸근해졌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나 경태랑 얘기하면서 웃은 게 진짜 오랜만이야. 고마워. 저도요. 이 시간 누나랑 대화하는 게 진짜 좋았어요. 우리 내일도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누나, 좋은 꿈 꾸세요. 넌 왜 나 같은 아줌마를 만나려 그러는 거야? 아줌마가 최고예요. 쿨한 만남. 뒤끝도 깨끗. 그냥 부담 없이 즐기는 거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 몇 번이고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애써 침착하려 했어요. 31살의 내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무려 15살이나 많은 46의 아줌마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호기심 반, 비현실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 반이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하였어요. 그동안 또래 여성들을 만나면서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편안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하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요. 프로필 사진처럼 정말 동안일까? 아니면 사진발이었을까? 애초에 내가 왜 이런 만남에 긴장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약속 시간 5분 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두리번거릴 틈도 없이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나를 보며 손을 살짝 들었어요. 아, 저분이구나.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녀를 찬찬히 살폈어요. 프로필 사진과 아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확실히 4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이었지만 아줌마라는 느낌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거든요. 검정 투피스의 살색 스타킹. 농염하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눈가와 팔자주름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했던 외모에는 살짝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 역시 사진발이 있었구나. 그래도 아줌마는 아줌마의 생각이 잠깐 스쳐갔어요. 내가 머뭇거리며 서 있자 그녀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혹시 경태 씨세요?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듯 유쾌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진보다 훨씬 흔치하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얼굴이 완전 빨개졌는데요. 그녀의 장난기 섞인 말투에 나는 더 어색해졌어요. 이런 만남 자체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아, 네,
제가 이런 만남이 처음이라서요. 어색해서요. 나는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어요. 그녀는 그런 나를 재미있다는 듯 웃었고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호호호. 귀엽네, 귀여워.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는 대담한 제안을 하였어요. 우리 분위기도 살짝 어색한데 자리를 옮겨서 술 한잔 할래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고요. 그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럴까요? 내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살짝 빛났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 괜히 사람 많고 눈치 보이잖아요. 조용한 데 가서 한잔 할까요? 그 말에 나는 수긍하였어요. 나이 차가 나는 남녀가 번화가에 있으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죠. 저야 좋습니다. 그럼 이동하죠. 그녀가 가방을 챙기며 물었어요. 혹시 차 가져왔어요? 아니요. 저는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 차로 이동해요. 카페를 나와 그녀의 차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는 외제차였어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재력에 나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차에 올라타자 은은한 방향제 냄새와 함께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차가 출발하고 그녀가 운전에 집중하는 듯 하다가 힐끔 나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경태 씨 말이에요.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생긴 건 완전 새님인데 몸은 머슴 스타일이네요. 고.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젠님의 머슴이라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색하게 되물었어요. 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좋은 건가요?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또 웃었어요. 그리고는 나긋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럼 좋죠. 얼굴은 순하고 착하게 생겼는데 옷 속에 숨겨진 몸은 딱 봐도 다부지고 힘쓸 줄 알게 생긴 스타일이잖아요. 그녀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아줌마들이 딱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들이 딱 좋아해라니. 20살 연상인 그녀가 이런 장소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의 시선으로 평가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하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 주제로 깊게 파고들지 않았고요. 운전대를 잡고 능숙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졌고 그녀의 대담함과 나를 향한 솔직한 시선이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툭 건드렸고요. 우리가 향하는 조용한 술집이 어디일지,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나는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31살이고요. 아직 결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미혼남이죠.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어긋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의 4년제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어요. 중국어를 배우면 해외를 누비는 멋진 커리어맨이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막상 졸업하고 보니 그런 기회는커녕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맞고요. 졸업 후 몇 년은 취준생이라는 껍데기 안에 숨어 지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속이 쓰리고 초조했어요. 29,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 잘 안 되더라고요. 눈높이는 높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조건 안 한다고 했죠. 늦은 나이에 웬 공무원이냐며 틀에 갇히긴 싫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말씀을 좀 들어볼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운 좋게 취직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었고 연봉은 3,200만 원 정도였어요. 직원 수는 100명 정도였고요. 복지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면접을 받고 운 좋게 합격했어요. 문제는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었단 거예요.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를 해야 했는데 기숙사는 규칙이 많아서 꺼려졌어요. 그래서 결국 혼자 자취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낯선 지방에서 혼자 생활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넘었네요.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퇴근 후엔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주말엔 더 무료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무료함을 달래보고자 채팅 어플을 깔게 되었어요. 처음엔 20대, 30대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 한 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참 씁쓸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0대, 50대 여성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작정 30분 동안 엄청나게 보냈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유부녀나 아줌마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인생에서 가장 한가한 시간에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 그런 상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답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채팅 앱에선 외모지상주의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이 없으니 메시지를 아무리 잘 써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사진을 등록했어요. 당연히 보정을 많이 했고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올렸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시간 만에 답장이 온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상대는 12살 많은 유부녀였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신기하게도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하루 종일 채팅을 나눴고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이 왔어요. 결국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게 되었어요. 낮이라서 그런지 그녀도 혼자 집에 있었고 심심하던 참이었대요. 통화를 해보니 정말 잘 맞았어요. 2시간 넘게 통화를 했고 서로 외로웠던 마음을 터놓았어요. 그러던 중 그녀가 먼저 낮에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죠. 혹시 몰라 밖에서 만나지 않고 차 안에서 보기로 했어요. 직접 보니 얼굴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분이었어요. 대화도 잘 통해서 호감이 더 생겼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그녀가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우리 자기 집에서 아구찜 시켜 먹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을 했어요. 그녀는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혼자 먹기는 그래서 못 먹었다며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아구찜 값도 그녀가 먼저 계산했어요. 참 매너 있는 분이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슬슬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더니 이내 부드럽게 허락해줬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녀는 능숙하면서도 배려심 있었고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후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제 집에 왔어요.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낮에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남편에게 둘러대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스릴이 있었고 그 스릴이 오히려 저를 더 들뜨게 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어요. 남편과 결국 이혼하게 되면서 친정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녀도 많이 외로웠던 거겠죠. 그녀가 떠난 뒤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다시 채팅 앱을 켰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40대 이상 여성들만 검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5살의 돌싱 여성과 연결이 되었어요. 아이가 둘 있다고 했고요. 약속 장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얼굴은 그다지였지만 몸매가 좋았고 그게 묘하게 끌리더라고요. 술 한잔하면서 금세 가까워졌고 결국 첫 만남에 잠자리까지 이어졌어요. 그날 아침 그녀는 문자를 보냈어요. 다신 못 만나겠어. 난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녀야.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와 계속 연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고 했네요. 두 번째 만남 이후 그녀도 마음을 열었는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이틀에 한 번은 꼭 만났고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채팅 앱에 계속 접속해 있는 걸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로 물어보니 쪽지 확인만 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도 정식 연인이 아니니 어쩔 수 없었죠. 감정을 누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저도 똑같이 채팅 앱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들과도 연락하면서 외로움을 달랬어요. 지금 저는 돌싱녀와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탈이라고만 생각했던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점점 깊어졌죠. 지연 누님, 아니 이제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진 그녀는 올해 46, 나는 31살, 15살의 나이 차이. 처음엔 놀랍기도 했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꽤나 잘 어울렸어요. 그녀는 2해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그녀의 눈빛 사이로 여전히 스며 있었죠.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았지만 점차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 집이 훨씬 편했거든요. 스스럼 없이 서로를 부르고 투닥거리며 장난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면 솔직해졌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그녀의 아파트 조용한 거실에서 2병째 소주를 비운 참이었어요. 그녀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다시 한 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한 잔 더 하자. 짠. 좋아요. 오늘 밤 코 비뚤어지도록 마십시다. 누님. 잔이 부딪히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술 한 모금에 온몸이 따뜻해졌죠. 그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지, 나 진짜 채팅으로 너 같은 연계 꼬시려고 했던 거 알지? 진짜요? 그럼 불순한 의도로 날 만난 거야? 그럼 동생같이 싱싱한 걸로다가. 호호.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고 웃음 뒤에 숨은 진심이 조금씩 스며 나왔죠. 나도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누님.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그냥 재혼하지 그랬어요. 내 나이에 누가 젊은 놈이 오겠냐? 쭈그렁탱이, 영감탱이들이나 기웃대지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그 말에 나도 웃음을 터뜨렸죠. 하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군. 완전 밝히는 여자였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으신 거예요? 그녀는 이제 막 김이 빠지기 시작한 맥주처럼 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막되게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진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나 말이야, 진짜 외로워.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딱 그 느낌이었어. 이 사람, 내 외로움 좀 덜어줄 사람이다. 그녀의 말처럼 이건 시작부터 어른들의 일탈이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그 일탈이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여자를 보는 제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래 여성들에게는 감흥이 없고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에게만 끌리게 되었어요. 그녀들은 저를 리드해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편안함을 줬어요.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컸고요. 또래 여자들에겐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지금은 혼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결혼이에요. 내년에 32인데 연애도 결혼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중년 여성만 찾게 되는 지금의 제가 과연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해지네요. 마음이 끌리는 곳에 진정한 당신의 길이 있다.